떠나신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호국 영령들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이렇게 어떻게 참석을 하셨나요, 오늘? 매년 저는 참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를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행사 때도 늘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로 가난을 해결한 박정희 대통령 온몸으로 좋아하죠. 박정희 대통령 작년 재작년 이렇게 와 보면은 사람들 별로 많이 안 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떨어질까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참석한 거는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TK 민심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친박 정치는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민심이 흩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팬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게 탄핵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이 조직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 있죠. 그걸 읽어보면은 조지 오웰의 말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 대목을 아주 감동 깊게 읽었고, 그래서 지금은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이제는 우리가 이건 옳은 건 옳다, 잘못은 잘못이다, 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과 사실상 그 협력을 해서 지금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었던 것은 언론, 그리고 사법기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서로 이제 찬동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런 그 국회의원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이게 불법 탄핵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지적을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해온 건데, 그 부정선거를 보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법원에서 그 민경욱 전 의원의 예. 그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그 수많은 무효표들, 예. 그러니까 유효로 인정되면 안 되는 그 표들을 대법관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모두 유효 처리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 예. 이렇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예. 앞으로는 이런 그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예.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이 돼도 이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하나 생긴 거죠. 선례를 남긴 하나 거. 지금 남긴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부와 그런 어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탄핵 세력과 같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과연 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고 할까? 예. 다음 총선까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잡으려고 할까?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거든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신이 네. 필요하다. 네. 거기에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지 오웰의 말,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그렇게 말한 걸 인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최상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가는 작업,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정 투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 투표를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사온 업적에 또 자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와줬던 그 뭐 모종의 카르텔 같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법관도 도덕 지수가 아주 진실을 말하는 그런 도덕 의식이 안 돼 있고, 보신주의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운동,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진실 말하기 운동이 서민들에게 자꾸 다져지면은 부정투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이다, 부정투표가 없어야 된다. 왜냐, 여야를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를 뽑는데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얘기는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문제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중동도 함께 합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이제 책임도 사실상 지고 있고, 예. 또 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도 일부 일선 기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이 조중동 경영진들은 아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이 국정원의 그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에 대한 발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지만, 아직 이 언론사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이것을 다룰지, 부정선거,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파헤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거든요. 이미 국가안보 뉴스나 이쪽으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해킹이 이미 많이 당한 흔적을 이미 국정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이제 양심 시민들 단체가 이걸 계속해서 알려야 돼. 이거 봐라. 이거 과학적으로 해킹 당했다. 해킹 한 번 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선관위를 갈아치우자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없애자든지, 그 다음에 사전선거를 없애자든지, 또 그 다음에 선거 명부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이미 해킹된 사실, 해킹됐던 여러 사례들이 이미 국정원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때였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를 예. 취재를 직접 했고 예. 그 태블릿 PC의 주인이 예. 최서원이 아니라 예. 그 김한수 행정관 것이라는 거를 예. 저는 좀 일찍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JTBC에서 최서원 씨 거라고 그 어떻게 보면 오보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오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불이 붙어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처럼 예.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일찍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섣부른 판단이었다. 물론 예.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했겠지만 예.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잘못된 사실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예. 안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태블릿 PC는 예. 이제 변희재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증거 자체가 조작이 됐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예. 또 뭐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다. 예.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불법 탄핵에 상당히 큰 책임을 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 세력. 예.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은 조작 카르텔이다. 예. 증거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선거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예. 이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을 선동하고 사법부도 장악을 하는 예. 그런 어떠한 거대한 조작 세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뭐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해서 뭐 예. 민경욱 전 의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행정부를 꾸렸던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피해자인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가장 많은 민심을 안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와서 참배를 드리고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됐는데 이제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친박 정치는 이제 없지만 더 이상 친박 정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생명이 끝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 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유일한 그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해오고 모셔온 이런 애국 그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예. 그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재임 기간 중에 이미 그 앞서 10년 전서부터 이제 방금 말했던 어떤 그 조작 세력, 네. 조작 세력은 아주 조직적으로 훈련된 조작 세력은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어 왔고 그 조작이 이제 댓글 부대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외부 해킹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국가관을 가지고 진실에 입각해서 국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그 조직을 능가할 수 있는 조작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싱크탱크가 연구된 어떤 대책이나 연구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아니 그 실례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유엔 사무총장 누구죠?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왔잖아요. 예, 반기문 씨가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가는 데마다 몇몇 아이들을 뭐 쉽게 말해서 알바 같은 애들 생겨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럼 연세든 분이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 주변에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방어하기도 하고 또 받쳐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저 사람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미리 낙마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 후보자가 나오면요. 사석에서 했던 것까지도 교회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뭐 외국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낙마시키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민 운동이 좀 전개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박근혜 정신하고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건강한 나라가 또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실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 진실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시민 정신, 진실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좀 불이익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박근혜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아까도 보면은 온 사람들 중에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뭐 늘 뭐 좌파 얘기하고 우파 얘기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진실을 얘기하자. 진실과 가짜는 양쪽에 다 있어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다 있는데 진실이 뭐 그런 말 있죠.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 그래서 진실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한꺼번에는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내년 총선도 있지만 그런 운동이 전개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알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작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장님을 만날 이유도 없었겠죠, 사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은 저도 뭐 이렇게 사실 이런 활동을 안 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이상하다는 거를 깨닫고 그 이후에 또 부정선거가 발견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또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어떤 이상한 집단에 의해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소장님과 함께 과거에는 제가 백서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그 진실규명 집회, 트럼프의 마가랠리, 그게 2021년이죠. 2021년 1월 6일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시민들이 또 죽었습니다. 의사당 안으로 이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트럼프가 탄핵이 될 뻔하기도 하고 그런 책임을 물어서 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게 트럼프에 따르면은 자기가 주도했던 집회 중에서 그 집회가 가장 대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집회. 가장 위험한 집회.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낸시 펠로시에게 그 방위군을 주 방위군을 보내서 좀 지켜달라. 시민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낸시 펠로시가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워싱턴 DC에서 있는 그 이제 시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 낸시 펠로시가 거절을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 당시 1월 6일에 사망했던 시민들이 죽은 이유는 낸시 펠로시가 주 방위군을 안전 목적으로 그렇게 가동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4년 미 대선 때 또 가장 핫한 인물로 또 주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트럼프가 불과 한 달 전에
그 미국에서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고 예. 지난번에도 자신이 부당하게 떨어졌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그 CNBC 그 뉴스에 지금도 유튜브 상에 올라 있는데 그게 지금 10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 부정선거 이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그 이제 논쟁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국내 조직이 이룬 게 아니라 예. 해외 조직과 결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큰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대상은 미국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조직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는 저희가 사실 알지 않습니까? 누군지. 그게 뭐 중국, 뭐 러시아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베네수엘라 네, 등등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그 진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적대국이죠 저희한테는.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너무나 쉽게 총칼을 쓰지 않고도 주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활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예.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계 시민들이 예.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될지. 이제 뭐 냉전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에 자꾸 사람이 속어요. 네. 이제 옛날 같이 전선이 있고 공산주의 선 또 비공산주의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애매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 때문에 서로 이제 무역이 이제 얽혀져 있고 유엔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 스포츠맨들이 자기 나라가 뭐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상관없이 올림픽에 다 참여하듯이 세계 시장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전략으로서 자기네들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들 세력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했는데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무너져 버렸다 보니까 그 후속인 이제 그 중국에서 수정 공산주의라기도 하죠. 모택동에서 김소평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그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리다 보니까 중국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갑자기 커지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을 기술 전쟁이라고 하고 뭐 무한 전쟁, 초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미디어전, 법률전, 뭐 여론전 이런 걸 그 사람들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이 원벨트 원로드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그 전략을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선거 해킹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친 중국 쪽은 이제 친 중국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 필요시 할 수도 있는데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민감한 지역 해도 잘 모르는 그런 지역에는 전략을 다 썼고 그 중에 중국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이 남한이란 말이에요. 북한은 뭐 별거 없어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장악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중국 유학생 또 조선족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가장된 위장된 남한에 와서 뭐 특히 이제 2호선 주변에 뭐 부동산 장악이라든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를 장악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공자 학당을 해가지고 중국 사상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 그걸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고 우리 경제가 살려면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첨단 과학적인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을 공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러시아사를 썼던 그 김학준 박사,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다시 수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 저는 우려를 했죠. 공산주의 수교하는 거는 좋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의 수법을 알고
내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 그 유일하게 이제 국정원이 있는데 네. 국정원까지도 정부가 바뀌면 싹 바꿔치기 되고 네, 인사가 그다음에 바뀌니까요. 자체 치안과 정보는 경찰에서 서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모 정부 때는 경찰서 과장까지 싹 다 바꾸는 거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자기가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눈치 보니까 바른 말을 나쁜 걸 바른 말 안 하고 네. 또 거기다가 조금만 협조를 해도 뭐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도록 조금만 협조를 해도 좋은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그 아주 과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을 붉게 물들었다 아니면은 오염시켰다 아니면은 암세포처럼 사고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태영호 의원이죠. 북한은 사실상 전쟁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잖아요. 따라서 무기들이 다 녹슬어 있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정신이 다 녹슬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이 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그게 사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말할 만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은 다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러기 때문에 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북한만 갔다 오면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또 잘못을 양심선을 해도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그런 위험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비참하게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된 그 과정에 촛불 시위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뭐 지옥의 광란 같죠. 지옥의 광란 같은 그런 거짓의 광란 그리고 음모의 광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들이 정말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종교인들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우리의 양심대로 좀 살자 먹을 만큼 이제 돈도 벌었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양심운동, 뭐 진실운동 또 우리 윤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공정과 정의 이런 운동이 돼야 되는데 윤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나 똑같이 형제간에도 이제 그 권력을 위해서는 죽이고 살리는 그런 입장인데 이미 딱 지나가면은 그 현실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 이제 그 안정을 찾고 그게 지금 윤정부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능한 것만 해나가고 좀 지나면은 아주 어려운 거는 다음 정권에 가서 좀 해결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시해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대해서 사실 이런저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자체가 사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주국방 그래서 핵무장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좋아할 리 없는 미국의 그런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들이 이런 것을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그 CIA가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민 진영에서 딥스테이트하고 대항했던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시절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그 인기가 상당합니다. 10%가 넘어요. 지지율이. 근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 경선으로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사실상 민주당의 표와 공화당의 표를 다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처한 상황과 한국이 처한 상황이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주장하는 게 존 F 케네디와
자신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가 둘 다 암살됐다. 예. CIA에 의해서 암살됐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반 글로벌리스트 반 딥스테이트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고, 물론 트럼프도 반 딥스테이트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아젠다를 봤을 때는 뭐 존 F 케네디가 정말 완벽하게 예. 반 글로벌리스트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 암살을 당한 존 F 케네디의 이 친척이란 말이죠. 예. 가족이란 말이죠. 예. 그 사람이 지금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점이 예. 매우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해를 당하신, 예. 암살을 당하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자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 예. 또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법부의 부패 때문에 예. 불법 탄핵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의 책임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분 아닙니까? 예. 충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론, 이것이 지금 다시 굉장히 급부상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의 이제 예. 건강의 문제인데, 네. 아직도 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이시고, 네. 또 영향력은 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렇지만은 주변에 보좌하는 팀들이 기획팀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잘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정보 분석이라든지 네. 대응 전략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걸 좀 제대로 글로벌하게 그걸 분석해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죠. 네. 어떻게 지금 소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중심적인. 조금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약점이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못했다. 네. 그런 것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미국 측에서 보면은 친중 비슷한 행보를 보인, 또 실질적으로 뭐 전선정결에 갔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국제적 정서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뭐 치명적인 실수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10대 강대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이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의 역할이 큽니다. 1차 대전에서 이제 영국과 러시아 또 프랑스 이 사람들이 1차 대전, 그 다음에 독일, 뭐 오스트리아 또 뭐 이런 나라들 있듯이 2차 대전도 비슷한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유럽에서만 이루어졌고, 지금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태평양, 환태평양 세력이면은 당연히 미국 주도인데 우리도 환태평양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미국, 한국 이런 벨트에 대한 새로운 동맹 관계가 다져지면은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뇌과학을 하는 채널이지만 예. 지금 사실 이 뭐 국가가 없이 뭐 사실 뇌과학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 한국 사람이고 예.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예. 일어나면 예.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학생들도 예.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모두 귀국을 해서 예. 싸우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실 뭐 경제, 문화, 예술 뭐 다 좋지만 사실은 지금 국가가 일단 존립해야 예. 그래야지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실 뭐 모든 힘을 다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바로 그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선거는 김태호 선거 이후에 다시 이 불이 붙어서 계속 타오르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 다시 연계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